오늘 리뷰는 바로 이 웨딩 케이크 드디어 발매했습니다. HGC 블랙나이트 스쿼드 카롤라.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내게 넘겨라 하던 그 외침. 지금도 충격적인 그런 대사기도 했는데 뭐 아무튼간에 발매는 2024년 10월 26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3,700엔, 국내 정가로는 44,400원입니다. 일단 의외로 좀 많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박스가 좀 두꺼운 편이고요. 페트 시트에다가 뭐 금색깔 다 분할해 놓은 데다가 뭐 이것저것, 물론 그럼에도 분할이 안 된 백팩 쪽이 있긴 하지만 일단 생각보다 많은 걸 챙겨줘가지고요, 완성했을 때는 꽤나 만족스럽기도 했어요. 그치만 이제 작중에서, 이제 극장판 내에서의 이 파일럿의 행보가 약간 좀 그쵸? 사랑이라는 것을 뭐 당연히 내가 쟁취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아무튼 그런 녀석이기도 했고, 마지막엔 좀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까지서는 약간 추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내게 넘겨라 할 때 그때 와, 쟤 저런 말을 그냥 할 수 있는 애구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뭐 다 보고 나서는 참 그래도 재미있는 캐릭터였다. 대놓고 닭살 돋는 멘트들, 막 뭐 하늘의 달도 당신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한낱 뭐 어쩌고 저쩌고 어우, 적어도 전 살아있는 동안 그런 멘트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전부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정크 파츠, 짜잔. 몸통 프레임이 바뀌면서 기존의 블랙나이트 스쿼드에 사용하던 요 목 주변 프레임이나 목 프레임 아니면은 뭐 허리 관절 이런 걸 안 쓰게 됐고요. 신규 파츠에서 이제 몸통 안에 들어갈 프레임이 남습니다. 관절이랑 같이 남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건 보관해 놓으면은 좋겠죠. 그 외에도 백팩에 스러스터 파츠가 하나 남고요. 다음은 스티커입니다. 아니, 이렇게 개수가 많은 이런 스티커는 뭐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드라군에 부착되는 스티커들이고요. 앞뒷면으로 다 부착이 되기 때문에 16장의 스티커가 사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백팩 스티커도 사용이 되고, 그나마 남는 게 또 눈이죠. 블랙나이트 애들에게도 있는 동일한 스타일의 눈입니다. 눈에 점 하나가 있던지 레이저를 뿜고 있던지 아무것도 없던지, 카롤라는 대신에 눈이 하나 더 들어가요. 건담 눈처럼 생긴 디테일이 들어간 스티커도 있습니다. 이따 얼굴 볼 때 자세히 보죠. 그리고 무장으로는 고에너지 빔 라이플, 기존의 블랙나이트 스쿼드에 들어있었던 거랑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뭐 달라지는 건 없고요. 기믹도 똑같더라고요. 뒤쪽에 조인트 있는 거, 허리에 수납 가능한 거 똑같고요. 디테일도 똑같죠. 디자인도 똑같고. 대신에 카롤라에 있는 거는 이제 전용 런너를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아예 런너 태그도 카롤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형태의 파츠지만은 런너는 좀 다르더라.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색깔도 조금 더 진하죠? 얘가 이제 루드라에 있던 건데 루드라 것보다 좀 더 바디는 진하고 센서는 하얀색으로 바뀌었네요. 기존 게 약간 회색이었거든요. 근데 카롤라 쪽이 하얀색이고 안쪽에 들어간 센서 색은 똑같네요. 그리고 근접 무장으로는 대모빌 슈트 강화도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생김새는 일반적인 대함도 같은 느낌인데 손잡이 끝쪽에 금색 파츠가 깔끔하게 분할이 되어 있고요. 손잡이에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다던가 안쪽에 수납용 구멍도 있고요. 칼날 쪽으로는 빔 파츠가 쓰였고요. 빨간 색깔 클리어 연질 빔 파츠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실검 형태, 그리고 빔 파츠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앞으로 빼주면 되거든요. 안쪽에도 이렇게 빔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각각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드라군용 빔 파츠 16개. 예전 HG에 들어가던 짧은 빔사벨 파츠가 그 런너가 8개가 들어가 있고요. 드라군이 8개인데 드라군 하나당 2개씩 사용하니까 1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빔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빔 파츠 설명하는 김에 뭐 미리 드라군도 설명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사하스 라부야라는 이름의 드라군이고요. 날개에 양쪽 합쳐서 8개를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앞부분이 좀 긴 것과 짧은 것 해가지고 두 종류 존재하고요. 뭐 구분 짓지 않고 다 사하스 라부야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탈거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출을 해주고, 이때 앞뒷면으로 보라색깔 스티커를 부착을 하는데 이게 또 이제 8개니까 총 16장의 스티커를 부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친구 날아다니면서 이제 스트라이크 프리덤에 뭐 슈퍼 드라군을 막 격추하고 그러는데, 그때 사용을 하던 것 중 하나가 이 양옆에 있는 빔 발생 장치죠. 여기다가 방금 봤던 빔 파츠들을 적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적용. 이 상태에서 날아다니면서 막 드라군도 격추하고 견제도 하고, 이 친구 근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격도 돼요. 앞부분에 빔 발사구가 있어가지고 사격도 하면서 근접도 하는 친구인 거죠. 상당히 성능이 좋다. 거기다가 프라모델도 성능이 상당히 좋은데 뭔 소리냐? 짠, 이렇게 양쪽 다는 아니고 딱 한쪽만 이렇게 뒤쪽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앞에가 들리네? 하고 빼보면 짜잔! 3mm 구멍이 나타납니다. 스탠드에 올릴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은 저런 구멍 없이 옵션으로 따로 팔았을 텐데, 그죠? 그냥 스탠드만 있으면 올릴 수 있다. 근데 8개의 스탠드가 필요하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그리고 백팩 전개용 프레임이 따로 들어갑니다. 백팩 가동식 아닙니다. 교체식입니다. 해서 금색깔의 프레임, 패널 라인이 굉장히 많은 금색깔의 프레임이 들어가고요. 뭐 좌우 구분은 없습니다. 똑같은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교체할 때 사용 방법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날개 이펙트용 패트 시트입니다. 이름으로 치면 레비테이터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작중에도 등장했던, 쉽게 말하면 빛의 날개입니다. 백팩에 드라군을 전부 사출하고 나면은 그 자리에 끼워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친구 끼울 때는 각각의 날개별로 A부터 H까지 알파벳이 있으니까 이거 잘 보면서 껴줘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끼울 때는 이 전개 상태의 프레임에 보면 작은 조인트들이 보입니다. 이 조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역시 포즈 잡을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본체 보기 전에 본체 완성을 좀 시켜줄까 하는데, 요 대모비슈트 강화도 스트라이크 프리덤처럼 사이드 스커트에 위에서부터 끼워주면 됩니다. 아까 손잡이 구멍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 구멍 맞춰서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에 그냥 쏙 하고 끼워주면 돼요. 간단하죠? 양쪽 다 해주면 준비 끝입니다. 앞부분은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랑 비슷하지만은 뒷부분은 좀 길게 뻗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본체 완성했으니까 좀 둘러보도록 할까요? 이 친구 별명이 왜 웨딩 케이크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필이면은 하얀 바디에 하필이면은 금색깔 장식, 겁나 화려하게. 근데 또 하필이면은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마지막에 칼로 썰죠. 정확히는 찌르죠. 이러다 보니 이 하얀색 바디는 생크림으로 보이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상태죠. 예. 근데 뭐 다 둘째 치고 진짜 이 금색 분할은 정말 끝내줍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금색이 이게 스티커 쓴 거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분할시켜놨어요. 진짜 유일하게 눈에 많이 띄는 이 스티커가 이 백팩 쪽 뒷모습에 있는 보라색들. 실제로 이 제품 안에는 보라색깔 런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스티커를 사용을 하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그 와중에 이 고간에 있는 보라색은 파츠 분할했다는 거. 다색 런너에 딱 이 파츠 하나 들어있어요. 보라색이. 그리고 앞서 발매한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 루드라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로써 모든 블랙나이트 스쿼드 종류가 다 발매를 했네요. 근데 화이트 나이트 스쿼드 아닌지. 그래도 뭐 생각해보면은 루드라랑 같이 있는 모습은 좀 보고 싶었어요. 작중에 시바랑은 같이 싸우지만은, 함께해서 싸우지만은 루드라는 동떨어져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단체로 좀 보고 싶었습니다. 뭐 기분은 좋네요. 그리고 사랑의 숙적인 키라와 함께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다른 블랙나이트 스쿼드 리뷰할 때도 그랬지만은 확실히 기존 주인공 기체들이 좀 더 작아요. 그쵸? 이제 머리 기준으로는 진짜 머리 반 개에서 한 개 가까이 막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나저나 진짜 프라모델은 와 진짜 그 블랙나이트 스쿼드 잘 나오긴 했다. 되게 이쁘네요. 자,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머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블랙나이트 스쿼드의 느낌은 얼굴 쪽엔 있는데 주변 장식이라든가 블레이드 안테나 같은 거는 확실히 나 대장기요, 나 보스입니다 하는 것 같은 디자인? 굉장히 세 갈래로 갈라진 이 안테나가 굉장히 공격적이다 또는 화려하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거기다가 이 머리에 있는 이 작은 금색들도 다 파츠 분할이거든요. 전부? 뒤쪽에도 보면은 이 머리 라인 그대로 따라서 금색 라인 하나 쭉 저 뒤쪽으로도 보이죠. 저기도 다 파츠 분할이거든요. 진짜 분할 엄청 열심히 해놨어요. 거기다가 스티커 사용하는 부분도 이마 그리고 뒤통수에도
작게 하나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눈, 아까 스티커도 남는 거 봤지만은 다른 블랙나이트에는 요런 애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각진 눈, 건담 눈 같은 이제 카룰라한테만 들어있는 눈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눈만 번뜩이고 있는 요런 게 특징이네요. 근데 진짜 이 얼굴 주변에 금색 작은 부분들 이거 다 분할한 거 참 대단한 것 같긴 하네요. 이야. 그리고 고개 살짝 들어보면은 목 안쪽에도 약간의 디테일이 보이고요. 그리고 몸통 역시 금색이 작은 부분도 다 분할입니다. 이 복부 안쪽에 있는 요 작은 금색도 분할이고요. 그 위에 큰 부분도 역시나 분할로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이 목 라인에 있는 요 둥글게 두르고 있는 이 금색 역시 다 분할이죠. 금색은 스티커 쓴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자세히 보면은 이 허리 쪽 기준으로 하얀색도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 중간이 완전히 그냥 순백색이고요. 기본적인 이 외장은 순백색이 아니라 약간 푸른빛이 도는, 지금 약간 그림자 지고 나니까 약간 푸른기가 보이죠. 아주 옅은 하늘색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진짜 평상시에도 하얀색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약간 푸른기가 도는 약간 요런 느낌. 진짜 하늘색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새하얀 파츠를 쓰는 몇 안 되는 구간이 요 허리 중간 부분, 그리고 흉부에도 약간씩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흉부 해치 오픈! 짜잔! 초고 임펄스 4 아드로 온지. 마치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복부 빈포처럼 이 친구도 흉부에 이렇게 빈포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도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랑 거의 비슷하죠. 대신에 금색이 아니라 이제 하얀색이라는 게 특징이겠고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게 금색이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흉부 정중앙 정면으로 이렇게 빈포가 노출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이게 생각보다 해치 가동이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다시 닫을 때는 좀 힘을 천천히 주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어깨 부분 역시 멋들어지게 금색들이 분할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지금 겉에 드러나 있는 이 금색들은 관절을 제외하고는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그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번쩍번쩍한 글로스 인젝션이 인상적이죠. 그래서 이 어깨 쪽에 드러난 금색들 반짝반짝하게 글로스 인젝션 되어 있고요. 역시나 깔끔하게 분할이 되게 잘 됐어요. 특히나 놀랐던 거는 이 어깨 안쪽에 있는 스러스터 쪽, 여기도 금색이거든요. 글로스 인젝션은 아니긴 하지만은 뭐 진짜 분할 정말 깔끔하고요. 안쪽 역시 어깨 내부도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어깨 외장에 해당하는 금색은 이거 통짜 파츠입니다. 통짜 파츠인 금색 위에다가 이 하얀 색깔 파츠를 앞뒤로 끼워준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에 보면은 정중앙에 접합선이 살짝 신경 쓰이긴 하는데 대단히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닙니다. 살짝만 각도 내려와도 접합선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팔 부분도 관절의 기본 형태는 다 블랙나이트 스쿼드랑 같은 파츠를 사용을 하고요. 바깥쪽 카룰라도 빔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파츠는 빔쉴드 아무르타트라는 무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역시 금색으로 테두리가 다 파츠 분할되어 있죠. 거기다가 빔쉴드 발생하는 부분은 또 파츠 분할되어 있기도 한데 이 안에는 빔쉴드용 빔 파츠는 안 들어있죠. 예. 그리고 그 앞으로 가면 클로가 하나 있잖아요. 로클로 모르수스 모르티스라고 하는 이름의 클로입니다. 이름 참 어렵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팔의 패널 라인이라던가 뭐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디테일이랑 손목 장식도 당연하지만 파츠 분할. 손목 장식은 금색 위에 흰색도 씌우지만은 그 안쪽으로 또 이제 프레임에 쓰이는 금색을 또 끼워주는 되게 파츠 수가 많아요. 팔 아래쪽이. 손 같은 경우도 손등에 디테일 조금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손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무장손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울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역시나 금색 멋들어지게 분할되어 있는 것들 눈에 띄고요. 강화도에 있는 금색까지도 정면에 보이니까 되게 이쁘죠. 금색 많죠. 특히나 스커트에 있는 이런 디테일들, 요 사이드 스커트에도 마찬가지, 뒤쪽 스커트에도 금색 라인이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다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골반에 있는 보라색만 파츠 분할되어 있습니다. 골반 쪽도 역시 스티커 쓰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고요. 사이드 스커트에는 거대한 스러스터와 그리고 무장을 수납하는 공간이 있고요. 참고로 이 스커트 앞뒤가 따로 있습니다. 요 강화도의 각도 때문이라도 이게 앞뒤가 따로 있어요. 보면은 뒤쪽에는 안쪽에 파여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죠. 이런 식으로 앞뒷면을 구분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다리 쪽 허벅지 먼저 보면은 기존의 블랙나이트 스쿼드랑은 다르게 뭐 바깥쪽에 더 큰 굴곡 같은 게 더 없어요. 깔끔한 형태고요. 패널 라인도 깔끔한 형태고요. 뭐 복잡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 이제 위쪽보다 특히 허벅지보다 볼륨감이 확실히 좀 있잖아요. 이 실루엣을 보면서 떠올랐던 게 약간 프로비던스라던가 이런 쪽을 떠올렸어요. 걔들도 다리 아래쪽이 좀 두껍거든요.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럼 시드의 보스 기체들은 다 이런 느낌인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안쪽에 들어가는 이 무릎 관절 역시 기존의 블랙나이트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파츠고요. 그리고 무릎에도 깔끔하게 금색깔 분할된 게 보이고 요 무릎에 있는 덕트 부분도 파츠 분할입니다. 가만 보면은 금색의 색깔이 다르죠. 다리 바깥쪽으로도 디테일들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져 있는 패널 라인, 이거 보면서도 약간 약간 프로비던스나 레전드도 이런 비슷한 느낌인데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다리 안쪽으로도 이런 덕트 디테일이라든가 아니면 바깥쪽엔 스러스터 디테일도 들어가 있죠. 뒤쪽으로도 파츠 분할 다 금색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도 옆과 뒤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앵클 가드 부분도 금색의 분할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 각져 있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발 같은 경우는 마치 힐을 신은 것 같은 기존의 블랙나이트들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유독 앞부분이 납작하다라는 느낌? 실제 구두 중에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앞에가 되게 납작한 그런 구두. 그러면서도 역시나 이 발등은 하얀색 파츠고요. 나머지 발이 약간 파란기가 도는 그 파츠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바닥에도 디테일은 되게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도 잠깐 보도록 하죠. 아예 날개 쪽은 빼고 볼게요. 이렇게 빼면 잘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쪽에 이 드라군을 이어주는 중앙 백팩이 있는 거고, 그 안쪽으로도 이제 스러스터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등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마저 빼보면 짜잔! 익히 알고 있는 그 규격이 드러나죠. HG 공통 규격의 백팩 조인트. 그리고 추가 백팩 역시 안쪽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끼워주고 나면 이제 관절부나 스러스터 역시 금색으로 분할되어 있고, 보라색은 스티커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 붙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안쪽 오목하게 파여있는 부분에 붙이는 거라서 이 붙일 때 각도라든가 이런 거 좀 조심해서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접혀져 있는 이 날개 연결은 각진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 조인트라서요. 이렇게 끼워주고 나면은 날개 각도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뒤로 벌렸다가 앞으로 갔다가 뭐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백팩도 이 드라군들이 이중으로 접혀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겹으로. 그래가지고 설정상으로는 이 뒤에 있는 두 개가 이렇게 앞으로 펼쳐지는 이런 식의 가동이 필요하지만은 고정성 때문인지 이제 이 전개형 프레임을 따로 쓰는 거죠. 그래도 이 드라군이라든가 그 위에 있는 다른 파츠들이나 볼륨감은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동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머리부터 볼까요? 목 기본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축관절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기존의 블랙나이트랑 비슷합니다. 관절들을 다 호환하고 있기 때문에 몸통 정도가 좀 크게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볼 조인트 통해서 머리 돌아가는 거 이제 편하게 돌아가 줍니다. 생각보다 안쪽에 걸리는 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양쪽에 있는 안테나 때문에 백팩 쪽에 간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날개를 좀 접어주고 이어가 볼게요. 고개 돌릴 때는 이게 턱 부분이 이 옆면에 닿기 전까지 크게 돌아가 주고요. 고개를 드는 부분 뒤쪽 외장이 커가지고 드는 게 엄청 크게 들진 못하네요. 그래도 숙이는 건 꽤나 숙여집니다. 축관절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기존의 블랙나이트랑 같은 관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 연결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이 볼 조인트 통해서도 어깨 각도를 조금씩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안쪽에 있던 관절은 앞으로 뽑혀 나오고 상하 가동도 이 부분에서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어깨 외장도 별도로 들리기도 하지만은 이 바깥쪽에 있던 스러스터도 크게 가동하기 때문에 이걸 다 이용하면 편하게 팔을 옆으로 드는 게 가능합니다. 자, 어깨 외장도 이렇게 내려서 맞춰주면은 그래도 90도까지는 편하게 들어주죠. 팔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팔꿈치도 이중 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인데 일단은 볼 조인트 편하게 돌아가주고요.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몸통이 쭉쭉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볼 조인트 바로 위에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허리를 들고 숙이는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축이 하나 있으니까 편하게 들고 숙이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허리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좌우로 크게 스윙할 수 있게 관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윙하는 부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허리를 또 숙이고 들고 할 수 있는 관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냥 하기에는 조금 뻑뻑해요. 그래서 잘 만져줘야 한다. 이게 기존 블랙나이트 스쿼드는 이렇게 생긴 허리 관절을 썼거든요. 이 두꺼운 축 통해서 허리 스윙, 요 가운데 뻥 뚫린 부분 이용해서 허리를 숙였다 폈다 이거였는데, 그 부분의 프레임이 바뀌면서 스윙하는 건 이 가운데 있는 두꺼운 축에서 스윙을 해주고 좌우에 있는 축을 통해서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고관절, 일단은 뭐 프론트 아머라든가 뭐 사이드 스커트도 크게 들리고 뒤쪽 스커트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블랙나이트와 동일하게 축이동 기믹은 따로 들어있지 않고요. 이제 편하게 이제 다리 들어 올릴 수도 있고 90도까지는 뭐 아무런 지장 없이 들어지죠. 그리고 옆으로 드는 것도 이제 편하게 들어집니다. 허벅지 쪽에서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제 무릎은 이중관절, 기존의 블랙나이트들과 같은 관절 씁니다. 아주 크게 굽혀지는 무릎 볼 수 있고요. 발목 역시 기존과 같은 거 씁니다. 앵클 가드가 조금씩 가동을 해주고요. 안쪽에 볼 조인트 통해서 좌우 회전도 시킬 수 있고, 그 안쪽에 축관절이 하나 또 있으니까 크게 발목을 뒤로 뻗거나 굽히거나 할 때 쓸 수 있고, 볼 조인트 통해서 더 움직일 수도 있고요. 발바닥은 이렇게 접어주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뭐 무릎 꿇기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아주 편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이제 무장도 장착하고 손에 라이플도 들려주고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봅시다. 정말 뭐랄까, 이전에 그 시드 프리덤 프라들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진짜 스타일은 너무 잘 만들었다 싶어요. 물론 이 친구 블랙 아니고 나이트 미묘하고 스쿼드 원오프 기체라서 한 개밖에 없지만 무튼 스타일은 겁나게 잘 뽑혔다. 굉장히 멋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달아주고 보니까 더 멋있다. 확실히 그래도 보스급 디자인은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시드 기체니까 당연히 시드 대표 포즈, 라이플 포즈 한번 해봐야 했는데 뭔가 느낌이 안 산다, 그쵸? 바로 날개 전개해보도록 합시다. 날개 전개한 상태에서 라이플 포즈를 취해야 진짜 예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날개는 그냥 이렇게 좌우로 뽑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각 조인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의 구조를 한번 쭉 봐야 되는데, 일단 백팩이랑 연결되는 조인트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프레임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연결해주는 중앙 조인트도 하나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에 이렇게 프레임 연결해주는 마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이거 빼줍니다. 우리 이제 드라군 다 빼야 되잖아요. 이걸 빼야 이 위에 쪽 파츠 빼기가 수월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드라군들 다 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위쪽 파츠도 이제 빼줍니다. 짠! 그대로 다 빼주면 되고요. 일단 이 파츠들, 이 위쪽 파츠들 뭔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리잖아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한 놈은 겁나 길죠. 그래서 이 기다란 거 하나 따로 빼놓고요. 짧은 애들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쪽을 보면 돼요. 안쪽에 웬 구조물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이 사선 중에 짧은 쪽에 있느냐, 아니면 짠 이렇게 봤을 때 구조물 보인다, 이게 긴 쪽에 있느냐. 짧은 쪽에 있는 거 두 개가 조인트 방향, 날개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에도 모양이 있는데 가만 보면은 여기 동그랗게 안쪽으로 파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이 동그란 부분에 맞춰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쪽에 두 개 들어갈 거 둘 다 꽂아준 다음에 그 다음 바깥쪽에 들어갈 걸 가지고 오는 거죠. 역시나 안쪽에 구조물이 이 동그란 부분에 맞춰서 들어가지게끔 위치 맞춰서 넣어주고, 가장 끝에 날개 가장 바깥쪽이 이 기다란 놈이 오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 이 사선의 방향을 잘 보세요. 가운데로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딱 이것만 알아두면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사선 두 개씩 묶어서 세트로 다니는구나 같은 느낌.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 아까 접혀져 있던 프레임에서 바깥쪽에 있던 놈이 이렇게 펼쳐졌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프레임들이 연장됐구나, 사이사이가 벌어졌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가동식으로 했으면은 날개도 엄청 두꺼워졌을 것 같기도 하고 무게도 더 많이 나갔겠죠? 펼쳐지는 기믹에 슬라이드 기믹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드라군 같은 경우도 기다란 거랑 짧은 거 있었잖아요. 기다란 게 양 끝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맞춰서 끼워주면 되고요. 기다란 게 양 끝으로.
그리고 짧은 게 가운데 2개로 들어가면 돼요. 항상 위든 아래든 끝까지 들어가면은 살짝 딸깍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날개 한쪽의 완성입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볼까요? 일단 바깥쪽에 있는 하얀 색깔 파츠 빼주고 다 분리, 전부 분리. 마찬가지로 전개된 프레임에 장착, 다 장착. 드라군도 장착. 짠! 이렇게 하면은 날개 전개 완료입니다. 이 상태로 그냥 앞뒷면 구분이 없어요. 그냥 조인트 방향으로 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가만 보면 재밌죠? 접혀 있을 땐 좌우 구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펼쳐지니까 좌우 구분이 없어지더라. 짠! 날개 전개 완료! 와우! 엄청 넓어지네요. 이게 프레임이 생각보다 엄청 넓어지는구나. 이게 하기 전후가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와우! 이 상태에서 빛의 날개까지 다 전개하면 더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이게. 이야, 무섭겠는데? 날개 전개 후 라이플 액션이 와, 날개가 엄청 커지니까 한 화면에 깔끔하게 잘 안 담기네요. 더 멀리 가야 되네. 와우. 볼륨감이 갑자기 커지긴 하네요, 이게.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시드답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식을 몰아세울 때의 느낌처럼 이렇게 허리에 있던 강화도 빼들어보고 그러면서도 빠른 기동으로 이제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몰아세우던 모습이 좀 기억에 남네요. 이거 말고도 뭐 지구라트에서 미사일이 날아온다든지 막 생각해보면은 스트라이크 프리덤 잡겠다고 얼마나 많은 화력을 쏟아 부은 거죠? 그렇게 몰아세우는 와중에도 드라군을 사출시켜서도 막 공격을 하죠. 고성능의 사하스 라부야 사출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사하스 라부야 드라군 전개되는 동안 이 날개는 그냥 놓으냐? 아니죠. 빛의 날개 장착을 해봐야죠. 장착 순서는 간단합니다. A, B, C, D, E, F, G, H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왼쪽 날개는 바깥부터 A, B, C, D, 오른쪽 날개는 바깥부터 E, F, G, H 끼워주면 됩니다. 한번 빼서 직접 껴보도록 하죠. 먼저 A를 떼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굴곡이 많으니까 천천히 떼주시고 일단 어떻게 끼우는지부터 보도록 하죠. 이렇게 위에 파츠를 떼어내고요. 아까 구성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안쪽에 있는 작은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작은 돌기도 딱 잡아주는 역할로 같이 끼워지거든요. 이 다음 다시 그냥 덮어주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물론 이렇게 정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다가 끼워줘야지 아니면은 이렇게 뒤에 프레임도 그대로 다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보는 방향 잘 보고 끼워주면 되겠고요. 이어서 B도 하나 더 장착하는 걸 볼까요? B 천천히 잘 떼서 바깥쪽부터 A, B, C, D였잖아요. 그럼 두 번째겠죠. B니까 동일하게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 작은 돌기 조인트에 맞춰서 이펙트를 껴주고 옆에 딱 돌기도 같이 맞게 해서 다시 덮어주면 된다. 초간단이죠. 그러면 나머지도 다 그대로 껴보고 올까요? 아, 그렇지. 이것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쪽 2개, 바깥쪽 2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빛의 날개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먼저 바깥쪽이죠. A, B입니다. 일단 바깥쪽 2개는 그 바깥쪽에 이 돌기가 있고요. 그리고 돌기도 그냥 사각형이냐 이 기역자냐가 다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가서 안쪽 2개, 안쪽 2개는 돌기의 방향이 또 다르죠. 역시나 그냥 사각형이냐 기역자냐 조인트 이 돌기의 모양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돌기의 모양과 돌기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나중에도 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낄 때는 A, B, C, D를 구분해서 낄 수 있지만 두 번째 낄 때는 이게 A, B, C, D가 이제 없어졌거든요. 이 페트 시트에 다시 끼워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편한 거죠. 자, 양쪽 날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우, 엄청 화려하네요. 빛의 날개 전개 완료! 와우, 엄청 화려합니다. 이야, 역시 이래야 시드지. 이게 시드지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팔 벌렸을 때 보이는 이 가장 안쪽의 빛의 날개. 약간 망토처럼 보이기도 해요. 안 그래도 기존의 블랙나이트 스쿼드들도 다 망토니까요. 근데 이 카롤라의 레비테이터 같은 경우는 의사 반중력 기관이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를 통해서 전기장을 날개나 망토같이 기체 전체에 두르는 걸 통해서 모빌 슈트 주변에 부력장을 발생시킨다.
덕분에 굉장히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해진다라는 설정이라고 하네요. 쉽게 말하면은 빛의 날개 펼치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고기동이 된다, 막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의 마녀 덕분에 발매된 이 옵션 디스플레이 베이스, 요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드라군도 전부 다 8개 전부 전시를 해봤습니다. 3mm 구멍들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스탠드에 다 올릴 수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베이스 덕분에 그냥, 근데 문제가 공간이 전시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니까 엔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으로 배 찌르면서 끝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엔 내가 너무 비참하니까 가장 멋있을 때 지금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솔직히. 근데 또 안 하자니까 막 직무유기 같고 막 그래요. 바로 해봐야죠. 진짜 그 오르페람 타오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진짜 마지막까지 좀 소위 좀 취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 참 씁쓸한 캐릭터이면서도 애가 참 바보 같으면서도 참 그랬어요. 마지막 최후는 뒤에서 레퀴엠이 폭파되는 배경과 함께 이제 본인도 폭파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게 됐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C 블랙나이트 스쿼드 카롤라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뭐랄까, 그래도 보스 기체인 만큼 그 임팩트, 그 강함을 보여주기에는 그 짧은 시간인데도 충분히 많이 보여주기는 했어요.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그렇게까지 몰아넣어? 와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치만 마이티가 너무 가겠다. 키라와 라크스가 손을 잡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끝없이 추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보는 게 조금 힘들기는 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캐릭터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어찌 보면 비굴했다? 아니, 뭔가 관객으로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라크스가 오르페한테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저는 보는 내내 그냥, 야, 쟤는 어디다가 삽질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 근데 뭐 작품은 둘째치고 프라는 되게 잘 나왔습니다. 금색의 분할 막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러다가 MG 신한주 리뉴얼 나오면 그냥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금장의 분할? 아니, 얘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들기도 하면서. 근데 그거랑 별개로 요 보라 색깔의 스티커들은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신경이 쓰이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드라군 하나당 스티커 2개씩 들어가는 그 16개 되는 모든 스티커를 다 부착해줘야 되는데 다 접어붙이는 거거든요. 약간 다이아 모양이다 보니까 다 접어붙여줘야 돼가지고 엄청 귀찮아요. 근데 또 재단은 칼 같아가지고 딱 그 이 모양에 맞게 딱 붙여주면 깔끔하게 붙긴 붙습니다, 또. 근데 또 접어붙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모서리가 있다 보니까 얘가 금방 훼손이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근데 정말 그거 외에는 대부분 잘 나왔다. 오히려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펙트들은 옵션으로 보통 내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담아줬으니까, 이 빛의 날개까지 한꺼번에 다 담아줬으니까 3,700엔? 납득이 된다. 시드 프리덤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은 강추합니다.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웨딩 케이크로서 디스플레이해도 되고 지금처럼 멋들어지게 디스플레이해도 되니까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